안녕하세요. 영상 제목에서도 보셨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어를 잘하기를 바란다면. 아마도 모든 부모님들이 이왕이면 내 아이는 영어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이유는 많겠죠. 자신이 영어를 못해서 커리어에서 더 발전을 못했다든지, 회사에서 영어로 인해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경험했다든지, 혹은 급여나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부모라면 아마도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영어를 잘하게 만들 거라고 다짐을 하실 거예요. 꼭 이런 구체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아주 단순하게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를 잘한다는 건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플러스가 될 거라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문제는 내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어를 하면 왜 좋은지 아이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는 부모의 말이 잘 이해도 되지 않고 조금 큰 아이들은 솔직히 이해는 돼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실생활에서 영어를 쓰지도 않는데 내가 굳이 왜 영어를 잘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무리 부모가 나중에 크면 달라 이렇게 말해도 아이는 당장 나한테는 영어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러지? 이렇게 불만이 쌓일 수도 있겠죠. 조금은 다른 예로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은 너무 좋아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도 마찬가지죠.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모두 다 무조건 좋아해요. 하지만 아이들도 조금만 크면 알아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은 우선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죠.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알아요.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고등학생들 게임에 빠지면 밤새도록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알아요. 게임이 미치게 좋지만 게임에 빠지면 공부도 소홀하게 되고 잠이 부족하면 피곤해서 다른 일상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마 대부분 인정하고 알 거예요. 하지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은 거의 매일 먹고 게임도 거의 매일 하잖아요. 솔직히 같은 부모로서 이게 내 아이가 이러는 게 너무 마음이 좋네 하시는 분 거의 없다고 봐야죠. 다시 영어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접하는 방법은 천차만별로 다양합니다. 정말 최고로 영어를 늦게 접하는 경우는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영어를 처음 배우는 경우겠죠. 하지만 적어도 요즘 젊은 부모님 세대라면 영어에 있어서 이렇게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는 거의 또 없어요. 빠르면 우리말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사실 더 빠른 분들은 태교할 때도 영어 동요나 동화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에이 설마 하셨다면 실제로 의외로 많은 젊은 부모들은 그렇게 해요. 혹시 아직도 설마 하시는 분은 적어도 자신과 자녀의 영어 실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영어 그거 잘해서 뭐해? 한국에서 한국어만 잘해도 충분한데 혹은 자신과 자녀 모두 적어도 언어로서의 영어 실력은 별로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어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간단하고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적어도 부모가 영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든 영어를 원래 잘해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였든 영어에 관심이 많은 부모의 아이들이 영어를 잘할 확률이 아주 많이 높습니다. 혹시 에이 우리 아이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영어 공부하라는 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알아서 잘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 정반대의 경우일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야 요즘 기준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라고 봐야죠. 엄마 아빠 말 듣지? 아이가 어릴 때야 엄마 아빠 말 들어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자기가 싫으면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말도 잘 듣지 않고요. 그래도 중고등학교에서 영어가 주요 과목이고 고등학교나 대학 입시에서도 중요하니 아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부를 완전히 포기한 학생이 아니라면
좋던 싫던 아마도 학원들은 대부분 다닐 거예요. 하지만 입시 영어와 현실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서의 영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입시 영어만 한 친구들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다녀도 현실 영어는 창피할 정도로 엉망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입시 영어나 내신 영어, 수능 영어는 딱 대학 입학할 때까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 아이스크림, 초콜릿, 게임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것들은 아이가 한두 번만 접하면 금방 빠져버립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 한두 번 듣고 영어에 빠지는 아이는 없어요. 그나마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정성 들여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보여주고 영어 놀이학교도 보내고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결국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아이가 커갈수록 영어를 쓸 일도 줄어들고 중고등학교 입시를 생각하면 부모 자신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주변 엄마들의 이야기에 솔깃해 대부분 입시 영어의 길로 들어섭니다. 현실이에요. 솔직히 대부분의 아이들의 영어는 이 시점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소수의 아이들은 아이들의 열정 혹은 부모님의 끝없는 노력으로 입시 영어와 현실 영어, 언어로서의 영어를 말하는 겁니다. 현실 영어를 모두 잡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의 영어는 여기서 끝납니다. 중고등학교 12살부터 18살까지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런 중요한 시기를 그냥 입시 영어로 채우게 되다 보니 언어로서의 영어를 잘할 기회를 애초에 철저하게 봉쇄당하는 겁니다. 시스템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와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는 언어적인 영어를 잘하기에는 조금 늦습니다. 물론 늦은 나이에 영어에 빠져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세대만 해도 많아요. 하지만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나이 먹고 영어 잘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영어공과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면 무조건 영어를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솔직히 한국에서 부모님의 노력과 아이의 노력이 대단하지 않다면 아이가 영어를 잘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기회가 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자녀가 어릴 때 자연스럽게 외국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있으면 아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영어를 습득합니다. 마법과도 같아요. 어른들이 몇 년간 고생해도 안 되던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몇 달 만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이에요. 오랜 기간 제 자신이 영어를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한국에서 자란 토종학생이 영어를 잘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노력과 대가를 치른 결과예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영어는 어린 시절 몇 년, 꼭 몇 년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반년이나 1년 정도만 해외 경험을 하고 온 아이들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6년 내내 원어민 영어학원 다닌 아이보다 영어가 훨씬 좋습니다. 많이 허망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25년간 영어에 빠져서 산 저보다 어린 시절 몇 년 해외에서 산 저희 아이가 영어로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에요.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해줄 수가 없죠. 저도 부모이기에 잘 압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와 기회가 되시는 부모님이라면 내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네, 맞습니다. 해외 경험이 단연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어드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